대학병원이든 또는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좋은 발전도 많이 했지만 명백히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근본 원인에 따른 근본 치료는 우리 의료 환경 안에서는 쉽지 않은 접근인데 그래도 그런 어떤 해결책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 게 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신경과 전문의이자 식품영양학을 전공해 그러면서 지금 기능의학 인증을 하신 양아린 원장님과 함께 진행합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의사 양아린입니다. 기능의학 아카데미 맡게 되었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둘이는 예전에 10월 달에 새벽에 노들섬에서 비 맞으면서 같이 뛰었던 인연으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때 되게 사람들 반응이 와, 의사들이 아침부터 뛰네. 운동 진짜 많이 하시는 원장님이시거든요.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원장님 어떤 운동 하세요 요즘은요? 똑같아요. 요즘에 아침에 크로스핏 하고 이제 점심시간에 달리기 하고. 신경과 의사시니까 아무래도 뇌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환자들 엄청 설득하시죠. 맞아, 환자들한테 맨날 물어보죠. 운동 뭐 하시냐. 근데 그 앞에 걷는 거 빼고 운동 뭐 하세요? 맨날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하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함께 기능의학 아카데미, 즉 일반인 대상으로 기능의학을 좀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분들도 우리 기능의학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하려고 해요. 요즘 정말 기능의학이 핫한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죠. 요새 확실히 환자들도 그런 기능학적 검사를 되게 풍부하게 알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능의학이라는 것에 일반인까지도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다니고 있는 일반 병원들, 대학병원이든 또는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좋은 발전도 많이 했지만 명백히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뭐 응급처치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뭔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이제 의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마인드셋 중에 하나가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 근거 중심 의학이 의사들한테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고 정말 목숨과도 받고 그것 때문에 학문에 대한 어떤 정말 근거, 그쵸 원장님? 맞아요. 근데 그게 또 한계가 분명히 있고 말이 안 통할 때도 많아요. 에비던스 증거를 내놔라. 꼭 그런 RCT 연구라든지 뭐 메타 연구 같은 것이 없으면 뭔가 과학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좀 많이 있는데 그 연구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우리 인체에 이미 있는 그런 영양소에 대한 사실 연구가 쉽지 않고 그것들은 다 뭔가 우리 몸에는 없는 케미컬, 약에 대한 부분이 더 잘 디자인된 연구잖아요. 우리가 근거 중심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RCT, 우리가 이중 맹검을 해서 플라시보와 또 진짜 약을 자기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게 해서 정말 그 약만의 효과를 보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모아서 시스템 분석이라고 하는 메타 분석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가장 큰 한계는 이런 테크니컬한 한계가 아니라 결국은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평균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평균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약은 효과가 있고 평균의 차가 없으니까 부작용은 무시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평균이라는 것은 뭐 10만 명일 수도 있고 100만 명일 수도 있고 몇천 명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아무리 그 약이 효과가 있어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평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쪽 편차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스타틴을 먹으면 진짜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는 평균적으로 무시할 수 있으니까 무시하기에는 그 사람한테는 전부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영양 연구도 어떤 영양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줘보고 가짜 약도 줘보고 쭉 가는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연구 디자인도 내가 필요하지 않는 영양제를 먹고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용량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애당초 여러 요인들 결핍인 사람들, 부족한 사람이 있지만 굳이 필요 없는 사람도 섞어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작위 활동 연구가 약물처럼 아직 투과성이 큰 거 아니고서는 그래서 사람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근거가 과연 근거일까?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 영양소는 한 개로 작용하지 않고 그게 여러 가지로 다 복합적으로 우리 항산화도 그렇고 그냥 베타카로틴만으로 항산화 효과가 내는 게 아니라 C, 좀 더 E, 복잡하죠. 글루타치온, 셀레늄이 같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베타카로틴 하나만을 가지고 이거 먹었더니 오히려 안 좋네? 이걸 효과를 논하기에는 그거는 영양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세팅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고 근거 없이 남들 좋다는 걸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것은 퍼스널라이즈드
개인 맞춤인데 그러면 맞춤은 무슨 근거를 하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논문에 나온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데이터. 그게 이제 기능의학에서는 기존에 있는 문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소변 대사물을 통해서 대사체를 보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의 대사체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반응하니까 근거 중심의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참조지만 결국 결정은 나의 데이터를 보고 한다는 게 기능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신인 것 같아요. 또 하나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이거는 수련 단계부터, 왜냐면 대학병원이 보통 수련을 시키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그분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한 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 내과, 신경과, 뇌는 뇌 보시는 분들이, 장은 장 보시는 분들이 따로 배우고 다른 거는 전과 또는 다른 과 가서 치료하라. 그러다 보니까 몸을 쪼개서 배우고 쪼개서 트레이닝 받고 쪼개서 진료받는 것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 익숙해져 보는데 질병을 쪼개서 보는 게 의미가 사실은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데 우리 몸이 하나의 유기체고 네. 그런데 그거를 다 분해해서 전문가라고 한들 내가 여전히 안 좋고 불편한데 간 수치가 괜찮으니 간이 괜찮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각 과를 이제 전전하고 그러면 다 이제 거기서 불합격을 받으면 이제 또 다른 데를 돌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통합해서 배우거나 넘나들면서 가르치는 트레이닝을 못 받다 보니까 의대생 출신의 의사들이 대부분 이것만 나는 보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 증상을 호소할 시간조차도 안 주고 너무 짧은 진료 시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게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맥점은 진단치료. 이게 너무 우리가 익숙한 프레임인데 그러면 진단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치료되나, 또는 진단 말고 더 중심에 있는 기전에 대한 치료, 기전에 대한 이해. 근데 이거가 의사들이 낯선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우리가 생화학 시간에 다 알아요. 다 배웠어요. 네, 다 호르몬도 다 알거든요. 배웠고 네. 장내 미생물은 좀 덜 배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듣고 이 진단에 대해서 구조화된 치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병은 왜 생겼을까? 그러면 근본에 대한 치료 접근보다는 진단받으면 약물 치료, 진단받으면 수술적 치료, 여기에만 너무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경직되는 것도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갈구함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어떤 한국적인 의료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참 구조이긴 그것만 한데 쳐내기도 너무 바쁜 거죠. 시간도 없고 네. 또 좀 그런 근본 원인에 따른 근본 치료는 사실은 약이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의료 환경 안에서는 쉽지 않은 접근인데 그래도 그런 어떤 해결책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 게 기능의학인 것 같아요. 원장님은 전공이 식품 영양인데 의사들이 정말 중요한 식품, 정말 중요한 영양에 대해서 저희 생화학 시간에 좀 배운 거 밖에는 없고 그거를 그 어느 과에서든지 그걸 반복해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에 대해서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암 진단 받고 상담하려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만 얘기만 하지 그것이 정말 어떻게 전문가적으로 조언할지에 대해서 솔직히 의사들이 배운 바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모르는 거를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보통 하지 마세요라고 하죠. 근데 음식뿐만 아니라 영양제도 그렇고요.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껏 드세요라고 하기도 하죠. 사실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속 외부와 접촉하는 건 사실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 음식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우리 기능학은 사실 영양의학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능학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영양소라든지 영양치료를 먼저 공부하다 보니 기능학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아, 이런 분야가 있었구나. 이미 앞에 다 털을 닦아놓은 선배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고 해서 저는 너무 쉽게 공부했죠.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기능의학이 근거 없거나 또는 기능의학이 영양제만 또 강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고민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요즘에 웰니스에 대한 이해도 점점 의사들조차도 웰니스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 일반인 대상으로 한 이런 기능학 강의를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처음에 제안했을 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좋은데요? 했거든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는 건 저도 너무 느끼고 있었고 지인들이나 환자들도 계속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되게 요구를 계속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수강 모집을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그랬어요. 네. 일주일도 안 됐을걸요? 다 찼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계속 정원을 계속 늘렸잖아요. 허용할 수 있는 정원까지 계속 늘렸는데 결국에 그게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차고 대기까지도 너무 빨리 찼기
했기 때문에 그 뒤로도 저한테 대기가 막혔다.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좀 꽤 많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물론 의사도 좀 있긴 한데 정말 일반인 그리고 자기 가족이 아파서 자기가 공부해서라도 이건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 정도 관심이 있는지 정말 이번에 저도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사들이 반성해야 되고요. 의사들이 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이제 환자들이 더 똑똑해질 거거든요. 또 AI 시대에 다 공부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AI 시대가 맹점이 있어요. 질문을 잘못 던지면 잘못된 대답을 주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이런 강의 또는 이런 유튜브에 저희가 한번 제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떤 질문을 할지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배우시면 되니까 미토콘드리아, 장내미생물 이런 키워드를 저희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2번 정도는 실제 우리가 기능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함께 일반인들 대상으로 기능의학의 어떤 핵심 원리들 그리고 핵심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소개하려고 하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